42번 지문입니다. 자,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자, 최근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해서 국제무역 분쟁이 발생한대요. 지금 다른 나라 거 안 쓰고 우리나라 거만 쓸 거냐? 이러냐고 서로 간에 이렇게 국제 분쟁이 생길 수가 있대요. 자, 그래서 관세란 수입되는 재화에 부과되는 조세. 그러니까 조세란 말을 좀 어려우면 자, 세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세금을 부과를 한단 말이죠. 자, 그 목적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이 조세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세금을 이렇게 부과를 하게 되면 그만큼 우리나라에 수입이 더 들어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관세를 부과하면 국내 경기 및 국제 교역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자, 그래서 관세가 국내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자, 수요와 그 다음에 공급의 원리를 먼저 알아야 돼요. 자, 그림은 가격에 따른 수요량과 공급량의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인데, 자, 여기에서 자, 수요 곡선은 어디 있어요? 자, 여기 위에서부터 해서 아래로 이렇게 하향을 했죠? 아래로 내려왔단 말이죠, 이렇게. 자, 이것은 재화의 가격에 따른 수요량의 변화를 나타내는데, 자, 결국 이 재화가 그 상품의 가격이 얼마냐에 따라 수요량이 변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비자라면 비싼 걸 사겠어? 싸야 사겠어? 싸야지 사겠죠? 자, 그래서 그래프의 가격은 재화 1단위 추가 소비를 위한 소비자의 지불 용의 가격을 나타낸답니다. 자, 그래서 또한 공급 곡선은 자, 재화의 가격에 따른 공급량의 변화예요. 이거는 자, 물건을 생산하는 입장에서 가격이 이때는 반대겠죠? 자, 비싸면 물건을 더 많이 생산을 할 테고 자,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그 제품을 적게 생산을 하겠죠. 왜? 많이 팔아도 큰 이익이 없을 테니까. 자, 그래서 자, 그래프에서 가격은 재화 1단위 추가 생산을 위한 생산자의 판매 용의 가격입니다. 아, 한 단위가 만약에 추가됐을 때 이거를 얼마에 팔 용의가 있냐? 이 가격이 된답니다. 자,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르면 재화의 균형 가격은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P0점에서 형성이 된대요. 자, 어느 부분입니까? 자, 바로 여기 있는 이 부분이 되겠죠. 여기 가격이 형성이 된단 말이죠. 교차되는 부분에서. 자, 그 다음에 아랫부분에서 가격이 P1으로 올라가게 되면, 자, P1이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자, 올라가게 되면, 자, 이 경우에 소비자는 살려고 하지 않겠죠? 대신에 공급자는 더 많이 팔려고 할 거야, 지금. 자, 그리고 반대로 이걸 아랫부분으로 이렇게 내려오면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P0에서 P2 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이때는 반대가 되겠죠? 가격이 떨어지니까, 자, 수요자들은 더 늘어날 테고, 공급은 줄어들게 될 겁니다. 바로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 자, 그래서 P1으로 올라가게 되면, 자, 수요량은 Q1으로 줄어들고, 외려 살려는 사람은 줄어들고, 공급량은 Q2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반대로 가격이 P2로 이번에는 어떻게 됐어? 내려가게 되면, 자, 수요량은 Q2로 증가를 하고 공급량은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자, 이처럼 재화의 가격 변화로 수요량과 공급량이 달라지면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도 달라져요. 여기에서 자, 잉여라는 말은 제품을 소비하거나 판매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바로 뭐를 얘기한다? 이득이다, 이익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소비자 잉여는 소비자가 어떤 재화를 구입할 때 자, 지불할 용의가 있는 가격과 실제 지불한 가격의 차이. 자, 예를 들어서 위로 다시 올라갈게요. 자, 지금 여기 따로 소비자 잉여가 가 부분에 있는데요. 자, 어느 부분입니까? 자, 여기 있는 세모인 바로 이 부분이 될 거예요. 이게 바로 소비자 잉여가 될 거예요. 왜? 이 사람은 지금 P1이나 그 이상으로도 살 의향이 있는데 가격이 얼마에 형성이 됐기 때문에 자, 제로에 형성이 되니까 그 윗부분은 더 안 내도 되는 돈이니까 이익이 발생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걸 소비자 잉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어요? 자, 반대로 자기는 지금 여기 있는 사람은 자, 이 생산자 입장에서는 자, 어디 시점 이상 자, 여기 있는 요 선 이상이 되면 여기서부터는 이익이 발생을 하는 건데 이것보다 가격이 더 높게 책정이 되면 결국 여기 이 빗금친 요 하늘색 부분 요만큼의 이익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건 누구의
이익이 되는 거야. 자, 생산자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생산자 잉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자 아래로 내려가서 그림에서 자, 수요 곡선과 실제 재화의 가격의 차이에 해당하는 간은 바로 소비자 잉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반대로 실제 재화의 가격과 공급 곡선의 차이에 해당하는 나는 바로 이 생산자 잉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만일 재화의 가격이 P0에서 P1으로 올라가게 되면 자, 소비자 잉여는 더 줄어들고 생산자 잉여는 늘어나는 반면에 자, 어디로 올라갔으니까 자, 여기 있는 P0에서 P1으로 올라갔으니까 결국 이 삼각형이 어떻게 바뀌겠어요? 자, 이 하늘색 여기는 여기 이렇게 해서 요만큼밖에 안 될 거 아니야. 생산자 잉여가 이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시나요? 자, 반대로 P0로 내려오게 되면 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이때는 요만큼밖에 이득을 못 보게 되니까 요만큼 생산자 잉여는 이렇게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각각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자, 아랫부분에서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P1으로 올라갔을 때는 결국 생산자 잉여는 늘어나고 자, 거기에 비해서 소비자 잉여는 줄어든다고 그랬고요. 자, P2로 내려가게 되면 소비자 잉여는 늘어나지만 반대로 생산자 잉여는 줄어들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를 바탕으로 관세가 자, 지금 세금을 매기게 되면 국내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자, 밀가루 수입 전에 형성된 K국의 밀가루 가격은 500원이었어요. 키로당 자, 500원씩을 받았는데 자, 국제 시장에서 형성된 밀가루 가격은 자, 300원입니다. 킬로그램당 300원이면 수입을 해올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K국이 자유무역을 통해 관세 없이 밀가루를 수입하면 자, 이 사람들은 결국 얼마에? 국산 밀가루 가격은 수입 가격 기준인 자, 300원으로 내려가게 되겠죠. 그러면 자, 국내에 있는 밀가루 생산하는 공장에서는 물건을 더 만들까요? 안 만들까요? 밀가루를 만들수록 손해를 보는 거야. 왜 500원에 만들어서 300원에 팔면 손해잖아요, 지금. 자, 그 결과 국산 밀가루 총 공급량은 줄어들지만 오히려 수요량은 늘어나기 때문에 왜? 가격이 500원이었던 게 300원으로 내려가면 수요자들은 더 많이 생기겠죠. 자, 그래서 수요량은 늘어납니다. 자, 그때 국내 수요량에서 국내 공급량을 뺀 나머지 부분만큼은 자, 밀가루를 수입하게 되는 거죠. 자,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밀가루 수입으로 국산 밀가루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생산자 잉여가 감소하지만 자, 소비자 잉여는 증가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아까 분명히 가격이 하락할 때 소비자 잉여가 증가한다고 했었죠? 증가한 소비자 잉여가 감소한 생산자 잉여보다 크기 때문에 자, 여기서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총합인, 이걸 우리 총잉여라고 하는데 이 사회적 잉여는 밀가루를 수입하기 전에 비해 결국 커지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익이 더 커진단 말이죠. 자,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겠어? 이 사람들은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면 싼 밀가루를 외국에서 들여와가지고 수입해가지고 판매를 함으로써 결국 어떻게 이익을 보게 되겠네. 그런데 K국의 수입 밀가루에다가 지금 100원의 관세를 부과를 했어요. 세금을 100원을 붙였단 말이야, 킬로그램당. 자, 그렇게 부과하게 되면 기존에 얼마였었죠? 300원이었는데 관세까지 포함을 시켜갖고 100원이 플러스가 돼서 국내는 얼마에 판매를 하겠어? 400원에 판매를 하겠죠? 자, 그렇게 되면 결국 100원이 올라간 거란 말이야. 그래서 국산 밀가루 생산자는 관세 부과 전보다 자, 100원이 오른 가격의 밀가루를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국산 밀가루의 공급량이 자, 늘어나게 될 겁니다. 왜? 지금 500원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300원보다 400원 정도 받는다면 그래도 판매하는 국내 생산자들이 생겨날 테니까 자, 그렇게 되면 그래서 생산자 잉여가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자, 왜? 가격이 올라가면 누구? 생산자 잉여가 증가한다고 했으니까 반대로 소비자 입장에선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그만큼 수요량이 줄게 되므로 자, 소비자 잉여는 반대로 감소하게 되겠네요. 자, 하지만 증가한 생산자 잉여가 감소한 소비자 잉여보다 작기 때문에 자, 전체적으로 자, 여기는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어떻게 그 증가한 생산자 잉여보다
생산자가 이익을 보는 것보다 이 관세를 부과해서 자, 지금 소비자가 이득이 그래도 더 많은 거예요, 지금. 자,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총합인 사회적 잉여는 수입 밀가루의 관세를 부과하기 전에 비해 작습니다, 지금. 자, 그런데 관세 정책이 장기화가 되면 자,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국내 생산을 보호할 수는 있지만 자, 이게 만약에 이것이 장기화가 되면 외려 국내 경제가 더 침체될 수밖에 없대요. 나빠진대요. 예를 들어 K국 정부가 국내 밀가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 밀가루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국내 밀가루 생산자 이익이 늘어나서 지금 자국의 지금 밀가루 산업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높은 관세로 국내 밀가루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밀가루를 원료로 하는 제품들이 다 줄줄이 상승하게 되겠네요. 아, 문제가 이거네. 밀가루 가격이 올라가니까 밀가루 갖고 만드는 뭐 빵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음식들이 다 오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국내 소비자들은 밀가루를 이용하여 만든 제품들의 소비를 줄이게 됩니다. 아, 결과적으로는 소비자들은 가격이 올라가니까 사 먹겠어, 안 사 먹겠어? 안 사 먹는 효과가 오겠네요. 이러한 과정이 장기화되면 K국의 경기는 겨우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자, 실제로 1930년에 바로 이런 자기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관세 정책을 취했다가 결국 경제 대공황, 전체 세계적으로 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되었답니다. 자, 이렇게 볼 때 국내 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부과된 이 관세는 사회적 잉여를 감소가 시키게 돼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익은 어떻게 된다고요? 줄어들 수밖에 없대요. 해당 제품에 대한 국내 소비를 줄어들게 하고 그리고 그와 관련된 다른 산업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과도한 관세는 국제교역을 감소시켜서 국제무역 시장을 침체시킬 뿐만 아니라 국제무역 분쟁, 서로 다툼이 야기될 수가 있어요. 이러한 이유로 대다수의 경제학자들은 과도한 관세에 대한 우려를 부과한다. 너무 과도하게 지금 관세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네. 자, 38번입니다. 자, 적절한 걸 찾으라고 했죠? 자, 여기에서 지금 수요와 공급량을 가지고 지금 관세를 부과했을 때, 자, 이것의 어떤 장기적인 어떤 문제점을 지금 보여주고,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보여주고 있어요. 자, 5번. 자, 39번에서 윗글의 이해로 적절치 않은 건데, 자, 소비자의 지불 용의 가격은 균형 가격보다 항상 높다고 했는데, 균형 가격이라는 것은 어떤 경우야? 지금 수요와 공급 곡선이 만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지금 어떻게 그것보다 더 자기가 지불할 용의가 낮기 때문에 구입하지 않는 사람도 분명히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항상 높다고 볼 수는 없다. 항상이란 말은 좀 잘못됐습니다. 적정하게 평균 가격인 아까 여기 자, 다시 한번 표로 보시면 자, 사람들은 지금 여기 있는 P 제로 정도를 한다면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이거보다 더 줄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겠죠? 그리고 이것보다 아래인 바로 P2의 가격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죠. 자, 균형 가격은 어디가 되는 거고 P0가 지금 균형 가격인데 이것보다 더 P1을 주고도 살 사람이 있는 반면에 P0나 P2를 주고 그 물건을 구입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항상 높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지금 여기서 자, 39번은 이렇게 1번을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40번 기억의 이유를 물어봤는데 자, 결국 지금 기억 부분에서는 자, 기억이 자, 관세는 사회적 잉여를 감소시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총 이익이 감소가 된다고 했죠? 자, 그 이유하고 좀 연결시키라고 했는데 자, 소비자 잉여 감소분이 생산자 잉여 증가분보다 크게 되면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자, 총 잉여라는 것은 총 이득은 소비자 잉여 플러스 생산자 잉여 이 두 개를 어떻게 합친 금액인데 이 중에서 외려 소비자 잉여 감소분이 더 크게 줄어들게 되면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야? 총 잉여가 줄어들게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자, 바로 여기 답 2번이 되겠네. 자, 그 다음에 41번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표를 제대로 읽을 줄 알았어야 되는데 자, 적절치 않은 걸 찾습니다. 자, P국에서는 자, 국산 바나나만을 소비하다가 값싼 수입산 바나나를 관세 없이 수입하면서 자, 국산 바나나 가격이 국제 시장 가격 수준으로 하락했어요.
결국 어디가 더 비쌌던 거야? 국내 가격이 더 비쌌던 거죠? 자, 근데 이제 다른 외국에 관세가 없으니까 이제 더 싼 수입 바나나를 들여오다 보니까 가격이 떨어졌나 봐요. 이에 정부에서는 국내 바나나 산업 보호를 위해서 관세를 부과하려고 합니다. 자, 요 표를 지금 보시면 자, 지금 바나나 수입으로 인한 피국의 시장 변화 부분인데요. 자, 여기 먼저 이 초록색 부분이 있죠? 자, 이 초록색 부분을 먼저 볼게요. 자, 관세를 부과하기 전입니다, 지금. 자, 여기 균형 가격은 어디에 형성이 돼야 되는데, 원래는. 자, 여기 있는 수요와 공급 곡선이 만다는 여기 1,000원선에서 이렇게 형성이 돼야 되는데, 1,000만원에서. 자, 그런데 지금 관세 부과하기 전에는 얼마에 지금 여기 됐냐면, 아래에서 요만큼이 지금 이렇게 판매가 됐나 봐요. 그래서, 자, 여기 있는 지금 500원 선에서 판매가 되고, 그 상황에서 결국 국내에서는 얼마큼을 공급했고, 자, 요만큼, 자, 500톤을, 50톤이죠. 50톤을 이렇게 국내에서 공급하고, 자, 나머지 같은 경우는 지금 수요량이 지금 어디까지 왔으니까. 자, 250톤이니까 나머지 그럼 250톤에서 50톤은 국내에서 생산했으니까 이걸 뺀 나머지 200톤만 어떻게 하면 돼? 지금 외국에서 수입해 왔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것을 관세를 200원을 지금 부과를 했나 봐요.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지금. 자,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대요? 700원을 올라가니까 지금 여기 있는 자, 국내 공급량은 얼마로 늘어났어? 50에서 100톤으로 늘어났나요? 자, 그래서 50에서 100톤으로 늘렸어요. 자, 그런데 가격이 올라가니까 소비자들은 막 사 먹을 생각이 없나 봐.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얼마까지, 자, 얼마 정도? 자, 200톤을 지금 수요. 이걸 사 먹을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 빼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200톤에서 국내에서 지금 100톤을 공급을 했으니까, 생산을 했으니까 나머지 어디에서 100톤은 어디에서 들여오면 되는 거야? 수입을 해오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렇다면, 자, 요걸 가지고 우리 41번에 5번을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관세를 부과한 결과 얼마로 올라갔어? 500원, 자, 500톤이었던 게, 그래서 500원에서 700원을 올렸으니까, 바나나의 수량은 이전보다 50톤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한다 그랬는데, 자, 이 수입되는 것은 아까 얼마에서? 자, 지금 수요량도 지금 줄어들었잖아요. 700원을 올리는 바람에 200톤까지밖에 이렇게 수요한, 이 수요 곡선에 보시면, 자, 여기서 200톤만 지금 수요, 이걸 살 생각이 있대요. 그러면 지금 줄어들었는데 그 중에서 100톤은 이미 국내에서 공급을 했으니까 100톤만 더 들여오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200톤에서 100톤을 뺀 바로 50톤이 아니라 100톤, 100톤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거죠. 왜? 처음에는 지금 얼마였었는데 250에서 50톤을 뺀 200톤을 들여왔었는데 이제 100톤만 들여오게 되는 거니까 자, 지금 100톤을 더 줄여서 수입하면 되는 겁니다. 예, 답 5번이겠네. 자, 42번에 수입 할당제입니다. 자, 수입 할당제는 일정 기간 특정한 재화를 수입할 수 있는 양을 제한해서 제한된 할당량까지는 자유무역 상태에서 수입하고 그 할당량이 채워지고 나면 수입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거예요. 더 이상 받지 마라. 자, 이렇게 하는 거죠. 딱 그만큼만 수입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주는 거야. 자, 이렇게 수입 할당제는 수입되는 재화의 양을 제한함으로써 그 재화의 국내 가격을 자연적으로 상승시켜서 자, 목적은 뭐야? 국내 생산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합니다. 아까 우리 관세를 부과하는 것 중에 뭐가 있었어? 국내 생산을 보호하는 것도 있었죠? 자, 같은 기능을 하겠네요, 그럼. 자, 이 중에 적절치 않은 건데 A는 B와 다르게 정책 시행 시의 혜택을 국내 생산자가 보게끔 그런데 자, 국내 생산자를 보호하는 입장에서 마찬가지니까 달리 이 부분이 잘못된 거죠. 동일합니다. 둘 다 국내 생산자는 자, 이 정책이 시행이 되면 자, 국내 생산자 입장에서 다 혜택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여기까지 자, 내용 정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